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시장이 전체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올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시장이 이제 망가지는 지점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시를 좀 꼬박꼬박 잘 챙겨보는 편인데 지난 날짜들 것도 거의 다 챙겨보는 편이에요. 뭐 요즘 텔레그램이 원체 잘 돼 있어서 보스로 이제 다 퍼다주는 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주주총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CB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 알아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런 CB라던가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이게 22년 되면서 주가를 상승 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리픽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 리픽싱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주가가 10,000원이고 1억을 빌려줬으면 만주잖아요.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달라 그러지 만주 달라고 안 하잖아요.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2만주로 늘려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1억이 되니까 요거를 하는 걸 이제 리픽싱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원래 만원짜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1억이 아니라 2억을 이제 받는 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치는데, 사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의 소위 장난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사실 불편한 진실이고, 그리고 이거를 평생 해먹고 더 해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세상에 나오는 게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차피 요즘 인터넷 세상이 너무 발전돼 있고, 그래서 알 사람들은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바로 옆에서. 제가 개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엿먹어, 이제 꺼져? 약간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다 털어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비법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의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쉽게 돈을 번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전환사채에 관련된 거를 이제 잘 찾아보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22년 이전 발행된 전환사채를 찾으셔야 돼요. 21년도에 발행을 했으면 1년간은 전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21년 1월에 이제 발행을 했으면 22년 1월까지는 전환을 못합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했으면 아직 전환하지 못해요. 자, 근데 우리가 22년도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찾아야 되는 이유? 업 리스픽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향식 리픽싱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향식 리픽싱만 있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5년 만기, 10년 만기로 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인 경우에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뭐 이런 것들 사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TS 인베스트먼트도 전환사채 발행 결과를 볼게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회사가 다시 사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1억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돈을 빌려와요. 뭐 1억의 가치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대신 여기다 반대급부로 1억의 주식을 주죠. 자, 그런 다음에 요 1억이 리픽싱이 돼요. 그래서 원래 1만 주였는데 2만 주가 됩니다. 그럼 이 가치는 똑같이 1억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매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다시 사오냐면 뭐 콜옵션이 됐건 아니면 상환 후 재매각이 됐건 뭐 이런 식으로 사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예요. 이 사온 물량을 다시 제3자에게 주는 경우, 그리고 소각하는 경우. 자, 일단 소각하는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돈을 빌려왔는데 더 이상 돈을 빌려올 이유가 사라져서 돈을 돌려주고 주식을 다시 찾아온 다음에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냥 얘한테 줘도 돼요. 근데 얘가 보통 명분이 뭐냐면 적대적인 경우에 나한테 M&A를 걸 수 있다라는 이슈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헛소리입니다.
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3자가 어떤 특정한 장난질을 통해서 주가를 뻥튀기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거죠. 주가가 1억짜리가 뭐 3억, 4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표의 특수관계인이지만 그거의 페이퍼 컴퍼니 혹은 특수관계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야, 이 회사는 뭐 한 거냐? 이 회사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소각을 했거든요. 취득 후 사채권 소각. 아주 좋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재매각을 하는 경우 주가가 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소각을 하면 이 회사는 그래도 건실한 회사구나.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그런 회사들은 좀 별로인 회사구나. 소위 이제 장난질 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장난질 치는 거를 조금 더 먼저 눈치채는 방법들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의심스럽다. 이 회사는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런 거 판별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저는 이제 관건복을 한동안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만약에 영상을 안 올린다면 그 국화 한 송이만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건전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 그 국화꽃 남기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먼저 혹시 모를 조의를 표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